안녕하세요. 소윤섭의 팟캐스트입니다. 정말로 말하고 싶고 말할 수 없는 이야기들의 일부를 시작하겠습니다. 한국 사회는 4차원 생활을 정확하게 평가해야 합니다. 4차원 생활은 부정부패의 새로운 온상이기 때문이죠. 4차원 생활을 거짓으로 꾸며놓은 것도 모자라 한국 사회를 이끌어가는 진보와 보수의 터전 속에다가 자리 잡아 놓았기 때문에 정확하게 밝혀져야 합니다. 4차원 생활은 진보와 보수가 아닌 권력과 돈 그리고 출세와 생계를 먼저 차지하는 것으로 진보이고 보수이지요. 4차원 생활은 진보가 우위에 있으면 진보를 이용하고 보수가 우위에 있으면 보수를 이용합니다. 물론 여류에 있는 진보와 보수도 인기가 좋지요.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도와주는 것으로 이용하면 그만큼 반대급부는 우위보다 많은 것을 차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형편없는 4차원 생활도 큰 책임이 있지만 진보와 보수의 편을 들어준다고 형편없는 4차원 생활을 견제도 없이 허용한 정치와 사회도 큰 책임은 있지요. 오늘날의 한국 사회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헤게모니적 선점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한국 사회가 어떻게 조성되어 있는지 되돌아보지도 못하고 그저 앞만 보고 나가야만 하는 상황으로 몰아가거나 쌓아놓기만 하기 때문에 그렇지요. 20세기의 한국 사회는 그래도 견제하거나 되돌아볼 수도 있었지만 21세기의 한국 사회는 4차원 생활의 해코지와 부조리로 서로 어긋나버린 응어리가 맺혀 있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20세기의 한국 사회는 그 응어리가 공개적인 상황이었기 때문에 견제하거나 되돌아볼 수 있었다면 21세기의 한국 사회는 그 응어리가 암묵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견제하거나 되돌아볼 수 없지요. 21세기로 들어선 대한민국은 5대 정부가 모두 정치와 사회에 암묵적인 응어리를 가지게 하였습니다. 20세기는 정치이든 국가기관이든 서민의 삶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지요. 서민의 생활상이 자세히 알려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21세기는 정치이든 국가기관이든 서민의 삶을 누구보다도 잘 모릅니다. 오늘날은 서민의 생활상이 자세히 알려질 수 없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21세기는 정치이든 국가기관이든 20세기의 상황처럼 서민 대책과 시민 안전을 강구하면 실효성은 예전만큼 나오지 않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4차원 생활의 해코지와 부조리에 시달려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서민의 응어리를 전혀 모르는데 서민 대책과 시민 안전을 어떻게 챙길 수 있겠습니까? 암묵적으로 응어리를 알고 있다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인간 사회는 머릿속에 응어리를 내보일 수 있는 공개적인 상황이어야만 가능하지요. 서민 대책과 시민 안전의 해법은 머릿속에 있는 것이 아닌 실천이 모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정치와 국가기관을 이끌어가는 사람들은 20세기에서 학교를 다녔지요. 오늘날의 정치와 국가기관의 수뇌부는 21세기의 학교를 전혀 모릅니다. 4차원 생활의 해코지와 부조리가 발생하는 오늘날의 학교를 경험하지 못하여서 그렇지요. 정치와 국가기관도 4차원 생활의 해코지와 부조리를 직장에서 경험하여 알고 있다고 하겠지만 학교의 경험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학교는 서민의 환경과도 같은 것이죠. 정치와 국가기관의 사람들은 학교에서 배웠거나 경험하였던 것을 좋은 것으로 바꿔놓고 싶은 신념을 가지기도 합니다. 학교의 생활상을 직접 경험하였고 서민의 삶을 잘 알게 되었기 때문이지요. 오늘날의 정치와 국가기관이 우리도 직장에서 4차원 생활을 겪어봤다고 학교의 4차원 생활을 생각해 주었던 적이 있었습니까? 전혀 없지요. 직장에서 그저 살아가고 있었을 뿐입니다. 혹자는 21세기의 학교에서 공부하였던 이들도 정치와 국가기관의 터전에서는 4차원 생활을 대처하는 모습은 오히려 20세기의 사람들보다도 못하기에 21세기의 학교의 경험이 무슨 필요가 있겠는가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사회가 위기의 상황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21세기의 학교를 경험한 사람들은 누구보다도 학교에서 일어나는 4차원 생활의 해코지와 부조리를 잘 알고는 있을지라도 정부와 사회 또는 기성세대가 4차원 생활을 거부하는 것을 도와주지 못하였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사람들이 되어버렸습니다. 더군다나 한국 사회를 이끌어가는 수뇌부에 있었던 것이 아닌 4차원 생활을 무조건 따라가야만 하는 입장의 신세대는 학교에서 4차원 생활을 결정하지도 못하였지요. 한국 사회의 수뇌부도 4차원 생활은 결정하지는 못하였지만 신세대가 결정하지 못하였다는 상황이란 이런 것입니다. 한국 사회의 수뇌부는
21세기의 학교를 경험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렇다고는 할지라도 21세기의 학교를 경험한 신세대는 4차원 생활의 학교를 결정할 수 있어야 했던 것이지요. 학교에서 일어나는 4차원 생활의 해코지와 부조리조차 어쩔 수 없다는 결정이 아닌 실화였고 잘못되었다는 4차원 생활을 학교에서는 할 수 없다는 신세대의 독자적인 결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20세기의 사람들은 정치와 사회가 허용하지 않더라도 기성세대의 보호 속에서 학생들이 옳다고 하는 것은 학교에서 자신들의 결정을 내리고 실천할 수 있었지요. 소윤섭의 팟캐스트는 21세기의 학교를 경험한 사람들이 오늘날에는 중간 관리자까지 올라가 있지만 앞으로는 수뇌부에 올라선다면 학교에서 경험한 4차원 생활의 해코지와 부조리를 바로잡아주는 장기적인 실천도 생각합니다. 정치와 국가기관은 서민의 삶을 잘 알고 있었거나 바로잡고자 하는 신념을 가진 사람들이 동기부여가 강합니다. 학교와 서민의 삶을 전혀 모르면 아무것도 할 수 없지요. 4차원 생활은 암묵적인 환경에다가 귀신과 조현병이라는 사회적인 터부까지 가로막고 있었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들은 4차원 생활을 암묵적인 상황 속에서 사용하거나 피해를 입고 있지요. 4차원 생활의 환경 속에서 사회 지도층과 서민층의 차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권력과 돈 그리고 출세와 생계의 차이입니다. 권력과 돈 그리고 출세와 생계를 사용하는 사회 지도층은 4차원 생활의 피해를 덜 당하지만 권력과 돈 그리고 출세와 생계를 사용하지 못하는 서민층은 4차원 생활의 피해자로 살아갑니다. 물론 권력과 돈 그리고 출세와 생계를 사용하지 않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권력과 돈 그리고 출세와 생계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그 환경 자체가 4차원 생활의 피해를 덜 당하게 하는 구조라고 할 수 있죠. 대한민국의 부동산은 서민층에게는 버거운 존재입니다. 4차원 생활의 해코지와 부조리가 고가의 부동산에 접근하기가 어렵다고 말한다면 4차원 생활의 피해를 당하는 사람들은 그렇잖아도 어려운 환경 속에서 빈부의 격차로 속상함이 더하거나 돈 있는 사람들은 고가의 부동산으로 이사라도 하라고 하는 것이냐고 토로할 수 있습니다. 4차원 생활의 해코지와 부조리를 사용하는 사이비 종교단체의 4차원 생활은 중산층과 서민층이 많지요. 여담이지만 가정에서 일어나는 4차원 생활의 해코지와 부조리는 이득을 취하는 방편이기도 합니다. 부모와 자녀가 있는 가정에서 4차원 생활의 해코지와 부조리를 당하게 되면 손해를 보더라도 부동산을 값싸게 내놓고 이사하는 경우가 한때는 허다하였지요. 여러 번 이사를 하더라도 4차원 생활의 해코지와 부조리가 여전하다면 권력과 돈 그리고 출세와 생계를 가진 사람들일 겁니다. 가정에서 일어나는 4차원 생활의 해코지와 부조리는 정치와 국가기관의 도움이 있어야만 해결할 수 있겠지만 그때까지는 피해자들의 손해와 고통은 계속될 것입니다. 중산층과 서민층의 입장에서는 이사를 한다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경제적 어려움이 가장 크기 때문이죠. 아무튼 이사를 갈 수 없는 중산층과 서민층은 대부분을 차지하고 4차원 생활의 해코지와 부조리를 견뎌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날에는 이웃 간의 층간소음 문제를 중요시하듯이 4차원 생활의 문제도 동일시해야 합니다. 어쩌면 이웃 간의 4차원 생활을 해결한다는 것은 한국 사회의 자살률, 조현병, 우울증, 심지어는 저출산까지 모두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일 수 있습니다. 4차원 생활의 해코지와 부조리로 가정이 스트레스가 증가한다면 한국 사회의 자살률, 조현병, 우울증, 저출산을 야기시킬 수 있기 때문이죠. 의료계는 20세기의 폐쇄적인 환경 속에서 굳어져 있는 조현병으로 우려를 나타내면서 바꾸지 못하고 정치와 국가기관은 20세기의 폐쇄적인 환경 속에서 굳어져 있는 당연함으로 4차원 생활의 가정을 도외시한다면 한국 사회의 중산층과 서민층의 삶은 체념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한국 사회의 정치와 국가기관은 한국민의 삶 속에서 자포자기를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사가는 것으로도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4차원 생활의 해코지와 부조리에 한번 얽혀지게 되면 4차원 생활이 요구하는 대로 따를 때까지 계속되기 때문이죠. 부유층이든 중산층이든 서민층이든 모두가 함께 4차원 생활의 해코지와 부조리를 거부하고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으로 서로 지켜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가정뿐만 아니라 학교와 직장의 터전에서도
4차원 생활의 해코지와 부조리가 일어난다는 것을 알려놓는 대안으로도 한시적인 해결책은 될 수 있지요. 4차원 생활의 실태를 알려놓아야만 서민과 가정의 피해를 줄이거나 해결할 수 있습니다. 4차원 생활의 해코지와 부조리를 함부로 사용할 수 없다는 사회적인 인식을 실천하는 것으로 사회 질서를 한시적으로 만들어 놓는 것이죠. 4차원 생활의 해코지와 부조리를 사용하는 사람들도 하기 싫은 것을 억지로 강요받아서 하기 때문에 사회적인 인식으로 확산된다면 자체적으로 감소하거나 자제시킬 수 있습니다. 4차원 생활의 조현병은 99%가 가정에서 일어납니다. 사이비 종교단체와 무속신앙의 4차원 생활자로 전락하거나 피해를 당하는 사람들은 100% 가정에서 일어나지요. 4차원 생활의 조현병이라는 강력 범죄도 가정에서 시작되고 가정에서 범죄가 일어나기 때문에 정치와 국가기관은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4차원 생활의 해코지와 부조리는 학교와 직장의 터전에서만 있는 것은 아니지요. 4차원 생활의 해코지와 부조리를 학교와 직장의 터전에서 경험하였다면 당연히 가정도 있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일어나는 4차원 생활의 피해를 조현병으로 이야기하기 때문에 말하기가 부담스러울 뿐이지요. 하지만 한국 사회가 4차원 생활이 일탈하여 개방적으로 변하였기에 앞으로는 4차원 생활의 해코지와 부조리를 가정, 학교, 직장의 터전 속에서 함부로 사용하는 것도 모자라 귀신과 조현병으로 덮어주거나 암묵적으로 피해를 당하는 것을 감춰주는 만성적인 환경을 유념해야 합니다. 한국 사회의 정치와 국가기관은 20세기와 똑같은 21세기를 살아가지만 한국 사회의 가정, 학교, 직장 등은 20세기와 전혀 다른 21세기를 살아간다고 말하면서 소윤섭의 팟캐스트 1부를 마치고 2부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정말로 말하고 싶고 말할 수 없는 이야기들은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